네, 안녕하세요. 백반 주세요. 감사합니다. 역할 분담이 있죠. 그러니까 모수나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관점에 백반 먹으러 왔어요. 지구와 국민 전체를 봤을 때 한동훈이라고 하고 이게 감정을 감성으로 보지 않고 또 언론에서 되게 문제를 삼았던 정책이 있다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야당이 계속 뭔가 얄팍하면서 분열이 있기를 바라는 얄팍함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 힘들어요. 한동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면을 했던 하는 것이 특이하다, 의아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친한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검찰총장 시절부터 여기에 대해서 가세를 해왔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용산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라는 게 여권과 그동안에 통합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모습도 불과 소위 말하는 인사의 여당계에서 정말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맨 처음부터 얘기를 해왔다라면 이런 논란이 별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용산에서 먼저 발표를 냈고 공격하고 거기에 이거 아닌데 라고 제동을 거는 모습이고요. 이게 자칫 그러면 이제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하기로 만약에 그래도 계속 당에서 반대하는 집에 조기 갔다 오느라고 엄청 피곤했나 봐. 힘들고. 물 먹었는데도 또 거꾸로 만약에 당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국고 발표를 안 한다, 포함 안 시킨다 이렇게 되죠. 커피 먹고 뭐 했는데도 속이 저기 갈증인지 뭔지 대통령 사명권도 제대로 행사 못하는 게 대통령 맞다. 소위 말하면 매니저도 너무 힘들어. 글쎄 어디서 백반 먹으려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기 일본 거대 지진 그거 거대 지진인지 뭐 8월 15일날 하고 15일날 해제한다고 하네. 15일까지 그 뒤에 해제하는 것 같아. 사전 협의라던가 이제 사전 통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으로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2주가 지난 다음에는 2024 2주가 지난 다음에는 해제가 그냥 자동으로 되나 봐. 거기에 이제 뭐 임시정부가 해갖고 나온 거 2주씩 입장이 전달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통수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해제가 되는 거죠. 조용해서 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권을 김정은 지사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꼭 근데 어떠한 지진이든지 만약에 여러 의견이 있고 갑자기 이렇게 꽝 하다가 갑자기 조용 그러면 거의 없어. 여기는 이렇게 하여튼 이제 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조용 그러면 없어. 그래서 이게 태풍이 밀었나 봐. 태풍이 밀어서 지가 무시했나 봐. 이상하지. 저기 경로에 무슨 불따위가 있는지 불이 뚫렸나 봐. 그래서 이게 가는 동안에만 그냥 아주 지점을 치고서 그랬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분열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뭘 돌을 던져서 뭘 던져주기 간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는 김영수 전 지사라는 사람이 가지는 개인적인 역량은 어떻게 본다면 경남지사하고 국회의원 한 2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역량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좀 각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적 가산이 있는 정도는 PK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통령 이전에 한번 있는 PK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치적인 어떤 시구사 노무현을 통해서 그 이후에 민주당의 PK 지역에서 의원들이 당선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의 PK가 과연 호남과 더불어 수도권까지에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 있어서의 어떤 약한 부분의 PK 지역의 지역구는 게 매력적인 수밖에 없다는 게 또 야당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강제적인 어떤 경쟁자로서의 지역수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서 여러 갈래로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른 한 갈래가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건데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이재명 전 대표가 여러 루트로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요청은 없었다. 서귀포 연안에 상어가 나오는데 상어 대한민국에 상어 나오는 당연한 건데 상어 있었어. 옛날에도 상어 있었어. 신라 때에도 백제 때에도 상어 있어갖고 상어 무서워갖고 난리나고 그러는 거야. 상어 잡잖아. 네, 감사합니다. 상어 잡아서 제사표가 올리잖아. 상어한테 당했다면서 제사표가 올리는 집안이 있어. 상어가 왼수야, 왼수. 그 집안에. 서울에 여러 분야를 통해서 김경수 지사, 그 다음에 조국 대표 주인, 정경심 대표 이 부분의 상부를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게 진실 공방이 되니까 박창대 진보대 일단 지금 박창대 진보대 지난번 어느 정도 이게 문제되기 전에 좀 의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야기를 했던 이재명 후보가 후보 의사를 남겨서 전혀 왔어요. 시적 전달 이렇게 사실 구체적으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민주당 쪽에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을 볼 때는 굉장히 그거를 결정적으로 뭔가 하는 명단을 막 취합해서 하는 그 시기와 맞느냐 했을 때 좀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재명 전 대표의 지금 떨떠름한 아닙니까? 저는 이제 장경태 전 최고가 그런 인터뷰를 했죠. 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굳이 한다면 왜 지금이냐 전대 가능했는데 그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권을 한다면 그럼 언제 하는 걸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도래한 10월 이후에 크리스마스 때 만약에 복권을 했으면 뭐라고 더 갈라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복권을 해준다고 했을 때 27년 대선, 26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럴수록 더 정치적인 어떤 갈라치기용 아닌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야, 쟤네들은 내가 왜 장세를 집어넣는 기억이 없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문재인 때지. 이것도 간첩들 얘기 하초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포괄이다. 일단 중국 간첩, 북한 간첩에서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있어. 세계적으로 안윤서도 이렇게 놔두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지금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권에서는 김영철의 하자면 안윤서는 애들은 너무 나쁜 놈들이 중요한 이건 사실 어떤 식으로 정리돼야 오늘 이명석 시간장이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는데 아마도 자신 탓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난 저런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죄해 주신 거야. 인간들은 왜 이렇게 어떤 일을 반복하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 헌법 전문은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저거 거짓말이야. 임시정부의 뭐 저거 그러는 거 다마시 하는 거야. 다마시.
쉽게 얘기해서 독립도 안 하는 임시정부 우기고 있고 그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어? 앞뒤가 안 맞아. 이 대한민국 헌법에 어디에 나왔냐면서 제헌절 건국절을 보는데 그걸 맞추다 않는 소리를 그냥 썰 풀고 있는 건 그건 아주 정신 나쁜 거야. 정신병자들 심신미약자든 정신병자든 이건 공무원상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만도 치매야 치매. 저희 급하가는 거의 거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쌓여서 최후에 저희 방법 관련 단체 혹은 팔고 위해서 나가고 따라와 되고 야당의 법도 상황 이런 사태까지 오고 이미 모든 책임에 대해서 이정재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사과를 해야 돼서 이게 지금 김영석 시민관장이 본인이 사과를 했잖아요. 변호사가 해야 될 때가 아니야. 지금 판도라고 하는 기념식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그 판임을 그냥 기사에 대통령의 이야기를 재밌게 듣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여건이 결과를 내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도 어떻게 다뤄봐요? 저도 이제 김영석 신임 국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알아봤는데 우선적으로 그 양권에서 공격하는 지점이 이른바 이제 백선엽 장군에 대한 그런 안익태 작곡가에 대한 평이지 않습니다. 근데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6.25대 전쟁 관련해서 우선 살림작전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남동강 방어, 전선 방어했을 때 다무덤 전투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국군이 거기에서 버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능한 상황이 오래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미군의 장성들이 살아있을 때 무릎을 꿇고 존경을 할 만큼 한미 동맹의 어떤 기업이고 상징은 저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양쪽에서는 공격하는 지점이 간도 특별군 참여자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분이 43년 이후에 2년 동안 거기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가 그분들이 그쪽에 있던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있어서 그분들과 싸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독립운동가를 학살하거나 해야 되는 어떤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안익태 애국가를 작곡하신 그분이 친일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 부분이 이른바 건국절 논란입니다. 1948년이냐 아니면 1960년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임시정부의 어떤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영토나 이민의 조건이라든지 갖춰진 시점은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이거든요. 그런 관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50주년의 시점이라는 제2의 건국으로 나아간다는 얘기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과 2007년 각각 1948년을 기준으로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이 나라를 건설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말로만 썰푸는 게 진짜는 없어. 독립도 안 했는데 무슨 건국을 하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분이 쓴 끝내야 할 역사 논쟁이라는 그 책에 보면 국부 논쟁을 끝내고 토론하기 싫고 싸움질하기 싫으니까 그냥 얻어부리는 정신 그건 올바른 게 아니야. 얘도 그랬잖아. 1948년도에 그 건국 저기 해서 대한민국 그렇게 선포한 거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48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어. 왜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 법도 모르고 있어. 법에도 있잖아. 진짜 법에도 있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욕을 먹는 거지. 광복은 무슨 광복이야. 광복해. 광복군. 니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광복했어? 광복도 안 해놓고는 이렇게. 그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러게. 한강변에 가봐. 한강변에 비행기 쭉 해서 미군이 빌려준 비행기 타고 왔잖아. 그래서 뭐 먹었어? 일본 술하고 맥주 먹었잖아. 야. 아니,
정신 못 차렸어. 아직까지 강복이 안 됐다고 지가 눈물 흘리고 간 거 같고 강복할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끌려가고 무장해제에 대해서 들어온 거 같고 말이 많은 새끼 거짓말만 하고 그러면 안 돼.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야, 그리고 강북군이 뭐 많은데 그 중에 한 아저씨는 지지산 가갖고 거기 강북군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밖에 없어. 나머지 새끼들은 전부 다 그냥 회의해갖고 뭐 대한민국에 편들고 있는 거 같고 나쁜 새끼들이 아닐까. 이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여기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스스로 서로의 가치를 갖고 정봉주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동안에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도 요새 거짓이 사실대로 얘기했어. 다시 광복을 하란 말이야. 광복 독립을 하고 이 국민이 봐줬을 거 아니야.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이나 국민 알기 우습지 않은지 알고 있어? 물론 국어들만 모르는 데잖아. 공무원들이 하나 죽어도 괜찮고 둘 죽어도 괜찮고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국민 죽어가는 거 대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냐? 독립국가야 인마? 독립이 안 된 거지 그럼. 멍청한 새끼라고. 이 사석에서 발언이 알려지면서 또 정신이 없는 새끼라고. 모르면 안 돼.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이재명 대표가 특정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살고 악재하고 악업하고 그거 싸워서 이기고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세상이 다 그런 건데 독립의 의미가 무엇이야 진짜. 넌 독립의 의미도 없어 진짜. 국민 죽어도 모른다는 새끼들은 뭐 독립이야. 남아있는 18일 날에 진단되는데 그동안에 지금 여론조사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서울이 남아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기다리면서 진솔하게 본인이 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구독자라고 하는 이야기 옛날에는 국민 하나 죽고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만두고 사의표하고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만뒀는데 요즘엔 법대로 하려고 그러면서 나 죄 없어 그러면서 놔두고 있는 거 봐라. 그게 공무원들이야 그게 지금 저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걸 잘난 일을 하고 떨고 있어야 되냐? 누가 몰라서 법을 몰라서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만두는 줄 알았어? 멍청한 새끼같구만.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 입장에서 정봉주 후보를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전 대표가 대표를 했지만 민주당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철저하게 비주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봉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위에 있었거든요. 미곤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자들 관점에서 보자면 정봉주 의원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세월이 그때 세상은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런 건 평균여신이 어긋난다고 맨날 떠들어대는 이상한 세상이야. 대한민국이 정신만리가 없어. 원칙이 없어. 위아래가 있으면은 그게 무슨 평등이야. 계급사회지. 우리 정신머리가 없는 걸 가르치고 있어. 오늘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저렇게 얘기하면서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떠올리면서도 지 평등이라고 배울 거 엄청나게 배울 텐데 저 이상한 새끼들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야.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 그래서 무슨 정신이야? 민주주의에 있어서 계급사회가 아니야. 민주주의는 평등사회. 그렇게 가르쳐놓고는 저 엉뚱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대급이 있고 위아래가 있고 아래가 있고 하면서 얘기해주는 거 왜 그럴까 되게 뭐야? 민주당에서 위아래가 있으면 그게 민주주의야? 계급주의지. 나는 멍청하게 지식으로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뭘 믿어야 돼? 요새 정신이 어떻게 바꾸는지도 모르겠어. 박으면 아파.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사실 급투세는 뭐하는 짓이야 그게. 상자가 다 합의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다만
이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예 이렇게 되어왔던 건데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폐지 얘기를 듣고 나왔어요. 근데 폐지는 여야 좀 합의 점심에 따르면 사실은 너무 나쁘잖아요. 물론 지금 금투세가 시행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연계 문제라든지 또 기준을 5천만 원이 조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 좀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주당 얘기와 이재명 대표 생각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원칙론자들과 지금의 어떤 그 1,400만 원 주식투자자인데 이들이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금 매겨낸다는 게 좋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또는 유예가 좀 필요하다는 주장, 이게 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게 될 거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면서 내부에서 토론이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아마도 보완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금투세 폐지 입장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유예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유예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세금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금투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던지는 그 세금이 분명히 종부세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운영하거나 개인적으로 뭘 시키던 움직일 때는 항상 돈이 필요해. 그런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생산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해서 그 부가가치를 높여서 돈을 그리고 모아야 된다고. 그건 누구든지 경영만 하고 운영만 하면 돈이 필요한 거야. 그게 돈 사회야, 돈 사회. 근데 목숨을 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면에서 그리고 같이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더하게 해서 잘 저축은 국력하듯이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두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어느 한쪽인데 거짓말을 하고 하면은 그건 바른 사회가 안 돼. 바르게 알고 거짓이 아닌 사실을 배우면서 깨달아가면서 앞으로 나갈 것이야. 펠로시하우스 유시형 뭐랍니다. 어저께 불똥 하나 떨어졌네. 2024 파리올림픽이 프랑스 생제르맹 스타드 프랑스에서 열린 해외식을 끝으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4년 뒤 LA 올림픽을 기약했습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100년 만에 열린 이번 올림픽은 성평등, 저탄소 등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한 대회였지만 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운영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48년 만에 최소 인원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파리에 오르는 역대급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체 메달 수 32개는 1988년 서울대회 33개에 이은 2위 기록입니다. 이렇게 100년 만에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다시 열린 올림픽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다만 생각의 수질 문제와 에어컨 없는 저탄소 올림픽을 놓고는 대회 내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잘못 소개하는 등 몇 차례 실수가 승자를 뒤틀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부터 루브르 박물관과 노트르담 대성당 등 파리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파리를 가로지르는 생각에서 펼쳐진 개회식은 이색적이었습니다. This was unbelievable to have everybody here watching it with so many countries. Everybody was so excited. It's electric.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 앞에는 경기장도 낭만적이었습니다.
펜싱권 태권도 경기가 열렸고 에펠탑 앞에서는 비치 발리볼이, 호보르드 광장에서 브레이킹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대회 운영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하더니 아르헨티나 선수가 등장할 때 중국 국기를 띄우기도 하고 시상식에서 자국 국기를 적상시가 방문적인 뭐 올림픽이잖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정신 나간 새끼들이 안 말이었어. 정신 어디가 팔아먹었는지 정신 나간 새끼들이야. 그 올림픽이라고 그랬어. 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정신 나간 올림픽이 한국 학문대에서는 어느 정신 빠진 새끼들이 있어. 대회 기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대장균과 장국의 수치가 기준치를 오르내리며 철인 3종 마라톤 수영 훈련이 잇따라 취소됐고 결국 강행 경기가 구토를 하는 선수도 나왔습니다. 선수촌과 버스,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한 석탄소 올림픽은 선수촌과 줬습니다. 우리나라 수영대표팀은 찜통버스에 혀를 내두르며 선수촌을 나와 호텔로 옮겼고 이탈리아 수영스타가 에어컨이 없어 덥다며 공원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여성 경기에 일반적으로 남성을 의미하는 XY 여성이라는 선수를 출전시킨 것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겠다는 파리올림픽의 도전은 높이 평가됐지만 경제에 많은 과제도 남겼습니다. 100년 만에 축제를 마친 파리올림픽은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바통을 넘깁니다. 파리에서 연합리 소식이 정세입니다. 네, 파리의 또 다른 명소가 된 2024 파리올림픽 열기구 청와대를 올림픽 개막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간 11일에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파리의 중심 튤리베 정원에 설치된 열기구 형태의 올림픽 청와대는 올림픽 기간 동안 매일 제한 방문인원이 10,000명 이상일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적절한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파리올림픽을 빛낸 건 내각을 따르는 선수들의 경기력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의 경쟁을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정정당당한 스포츠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올림피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 파리올림픽을 빛낸 감동의 순간들 오지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숨막히는 접전 끝에 간 슈도프에서 불과 4.9mm 차이로 미국의 앨리슨을 꺾고 금메달을 거머쥔 김우진. 종이 한 장 차이로 10위가 갈렸지만 두 선수는 뜨겁게 포옹했고 앨리슨은 김우진의 손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오랜 라이벌인 두 사람 서로를 향한 존중이 빛났습니다. 축구에 메시와 호날두가 있다면은 양동에는 브래드 앨리슨과 김우진이 있는 게 아닐까요? 체조 여자 마루운동 시상식에선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특급 예우가 나왔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체조의 전설로 불리는 시몬 바일스가 최다 관왕 타이틀을 눈앞에서 놓쳤음에도 승자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은 체조 여제의 품격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수가 배드민턴 나와서 여자 단식 복근하고 금메달리스트인 중국의 누구나 그릴 수 있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스케이팅 거. 배지를 들어보여 그렇게 알고 인기를 있으면 끌었습니다. 되겠다. 자신과의 4강전도 중 부상으로 기권한 그래도 스페인 대한민국 선수 그림 마린을 그리기 위한 때문에 메시지로 그래서 세계인들의 이 감동을 문화 줬습니다. 알아볼 수 있어. 태권도 58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주는 배려의 아이콘으로 어쩔 떠올랐습니다. 수 있겠어. 세상에 결승전 그런 1라운드 거. 초반 부상을 당한 아제르바이잔의 딴 데 아흐메도프가 정신 차려야 돼. 금메달 기권하며 금메달이 확정됐지만 먼저 다가가 상태를 살핀 뒤에야 태극기를 들고 금메달을 맡기겠습니다. 시상식에서도 마고메도프를 부축해주며 등장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탁구 호남복식에서는 동메달을 딴 한국의 신유빈 임종문과 은메달을 딴 북한 이정식 김근용이 함께 시상대에 서면서 남북 셀카가 성사됐습니다. 남자 높이뛰기 예선 도중 종아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은 카타르의 바르시니 의료진보다 먼저 달려간 건 이탈리아의 템베리였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였던 두 사람의 경쟁을 뛰어넘는 우정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네, 오늘 밤 페르세우스 이성우가 비처럼 쏟아지는 우주쇼가 끝났습니다. 페르세우스 이성우는 해마다 8월 10일 전후에 공개된 결승전도 올해는 오늘 밤 11시 30분
극대기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호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극대기에는 시간당 최대 100개를 관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성호 관측장들은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깜깜하고 위에 산이나 높은 건물 없이 사방이 트여 있는 곳이 전망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국권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이 의견을 다냈지만 확전은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대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국권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의 시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그래서 정면 복구는 시키지 마. 그러지 않게 이렇게 그냥 둬.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김전 그래, 어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돼 있어. 대통령실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들이 펄펄 뛰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선 대통령실에 당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나오면서 당정 간 긴장감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재작년 김전지사 사면 당시 총선 이후 보건 기원했고 이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권에선 이번 사안이 이른바 윤한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는 걸 우려하며 공개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생각이 그러니까 저 김명수도 문재인이가 심어놓은 거랑 똑같아. 지금 문재인이가 심었으니까 그 뜻대로 움직여주고. 사기 직원을 맞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 강령과 당원을 집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연임을 가정하고 새 지도를 맞은 준비에 영향이 없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8.18 전당대회에서 정할 당헌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강령엔 이재명 후보가 줄곧 강조해왔던 기본 사회가 민주당이 나아갈 지향적 명시됩니다. 또 최근 당원 본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듯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당헌 개정안은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한 10년 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89.21%를 득표하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낸 이재명 후보가 차기 지도부에서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일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무려 22일 연속 밤더위가 이어지면서 역대 관측 이래 세 번째로 가장 긴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숨막히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광주 35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추울째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 발효되는 가운데 습도가 더해지면서 몸으로 느끼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 찌는 듯한 무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고 한낮 기온 33도를 넘날 거겠습니다.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하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게 밀집했습니다. 동해안으로 강한 여울이 밀 때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단답 없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 김경수 얘기는 뭔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머리 쓰는 애보다 있는데도 살고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애를 딱 그러다 보면 누군가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거대. 머리 쓰는 애는 머리 쓰는 애가 몇 있어. 네가 머리 안 써도 돼. 오늘 밤 페루시아우스 유성우라고 그러네. 오늘 밤에 한대. 저기 문체부 저기 장면 차관이 저기라고 CCTV에 그 폭행 장면이 있다. 근데 그 선수답게 폭력이 대상이 아니고 위아래가 아니라 대등하게 선수를 위해서 선수가 뛰는 거 아니야? 올림픽 선수가 뛰는 거야. 협회가 뛰는 건 아니야. 협회는 보조하는 거야. 보조하는 거고 선수가 무대의 주인공이야. 아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좀 사주면 좋겠는데 또 기대했다. 매번 그런 거야. 그냥 이 지도자, 마스터는 조심해서 애기 관리 잘해야 돼. 죄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 오늘도 엄청 더워. 더웠어. 밥 먹고 약 먹고 다 먹었어. 뜨거운 태양에 조심해야 돼. 이 모약을 먹으니까 엄청 좋다야. 역시 먹어야 돼. 먹어야 산다. 그래. 야, 근데 이제야 먹고 사는데. 일자리가 있어야 돈이 나오고, 돈이 나와야 또 먹을 걸 사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찡해. 조심해야 돼. 엄청 더워. 땀이 그냥 줄줄 나더라고, 그것도.
지금도 엄청난 햇살에 의해서 엄청 따가워. 아유, 햇살에 뛰어서 저 매미 새끼 봐. 저렇게 울어대는 거. 쟤 엄청 뜨거운 때에 매미 새끼가 한창만 울어대는 거야. 여름날 들어올 때라고. 그래서 저 매미 소리가 좀 시원하게 들릴 수가 있는 그런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 애들 잠 못 자게 해요. 야, 근데 얘는 또 뭔데 이렇게 또 여기 세워놨어? 야, 얘는 또 여기다가 세워놓을까? 그나마 이렇게 주차 라인이 돼 있네. 오늘도 엄청 뜨거워. 오늘도 엄청 뜨겁다. 세상을 너무 헬프로 보면 안 돼. 쟤는 세워줘도 좀 넘어져. 이상하지. 그러고 살아봐.
야, 뜨거운 날, 뜨거운 날 잘 저기, 꽃이 피나 봐. 쟤네들도 이렇게 누워있다. 야, 이제 여름도 가고, 그러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또 겨울 오고, 그래. 야, 세상은 다 알게 하는 거야. 알면서, 깨달으면서, 반성하면서, 그래갈 수 있어야 돼. 아우, 뜨겁다, 뜨거워.